자, 드라이버 클래스 로딩이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진짜 커넥션을 해야 되는데요. 커넥션을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이 SQL 디벨로퍼에서 오라클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보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저 계정 정보가 필요하고요. 접속 계정, 접속 비밀번호, 그리고 접속 URL이 있는데 이제 오라클에 접속할 때의 URL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jdbc 콜론 오라클 콜론 sin 콜론 골뱅이 이 뒤에 들어가는 게 접속 대상이 되는 호스트입니다. 현재는 내 컴퓨터에 직접 오라클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접속한다는 거고,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 오라클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접속한다면 그 해당하는 곳에 IP가 필요해요. 그리고 서비스 포트 번호, 리스너가 동작하면 1521번 포트가 열려 있다고 했죠. 그리고 SID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드라이버 클래스를 로딩하고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해오는 작업이고, 그 다음엔 드라이버 매니저를 통해서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get connection 메서드를 호출할 때 위에서 준비해놨던 접속 URL, 계정,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해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get connection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접속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의 커넥션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이 접속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커넥션이 되면 접속이 성공하면 출력하도록 했고요. 만약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는 SQL exception이 발생하는데,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만약에 정보가 틀린 경우 오라클에서 이렇게 에러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오라클에 쿼리를 전송했는데 오라클 쪽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면 그 에러를 exception으로 반환하게 돼 있어요. SQL exception을 반환하게 돼 있다. 그래서 SQL exception을 통해서 어떤 에러인지, 오라클에서 무슨 에러가 났는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 코드를 실행해 보면 드라이버 클래스를 로딩하고 접속 정보를 통해서 커넥션을 정상적으로 얻어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비밀번호가 달랐거나 계정이 없거나 했으면 오라클에서 발생된 예외 그대로 자바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또는 접속 URL 정보가 잘못된 경우, 그때도 URL이 부적합합니다 라고 예외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넥션을 얻어올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DB 연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테이블을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자, 실습에 사용할 테이블은 info 테이블이 있고 info 시퀀스도 하나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두 개의 값만 insert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과 임꺽정, 테이블 생성, 시퀀스 생성, insert, 그리고 commit까지. 자, 첫 번째 작업해 볼 내용은 select 쿼리를 한번 전송해 볼 겁니다. 자바 코드로 select를 오라클에 요청해서 응답을 받아오는 걸 확인할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해서 자바에서는 커넥션 클래스가 필요하고요. 드라이버 매니저는 드라이버 검색할 때 사용하고, 자,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리절트 셋 이런 클래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를 한번 볼게요. 클래스를 로딩하고 접속하는 개념은 동일한데, 자, 코드를 좀 보시면 스트링 버퍼를 활용했습니다. 결국 문자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문자열은 select from info라고 하는 쿼리문이죠. 자, 그래서 커넥션을 준비한 다음에 해당 커넥션으로 create stateme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statement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 statement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에 SQL을 전송하고요. 그 SQL 전송의 결과물을 얻어오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면 execute query라고 호출하면서 위에 만들어놨던 SQL 구문을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SQL 플러스나 디벨로퍼에서 select 별 from info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작성된 문자열을 엔터 쳐서 쿼리를 실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select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select 별 from 동일한 쿼리를 이렇게 했을 때 자,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바에서 응답받을 때 result set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데이터를 result set으로 참조하는 거고 그 result set으로부터 하나하나 레코드를 순회하게 되고요. rs.next라는 건 현재 레코드가 존재하는지 이걸 확인해 주는 건데 자, result set이 이런 결과라고 했어요. result set이 그러면 rs.next 했을 때 이 첫 번째 레코드가 존재하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레코드가 존재하죠. 존재하면 true. 그러면 그 해당하는 레코드로부터 커서가 여길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코드로부터 첫 번째 컬럼의 데이터, 두 번째 컬럼의 데이터, 세 번째 컬럼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컬럼의 이름, num이나 name이나 벌스 이런 걸 활용해서 이 레코드에 있는 값들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get long으로 데이터를 꺼내고 get string으로 name 컬럼에 있는 값을 꺼내고 get date로 세 번째 있는 컬럼의 값을 꺼내고 get string으로 address 컬럼에 있는 값을 꺼낸다. 숫자로 써도 되고 컬럼 네임으로 써도 되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주의하실 건 자료형을 잘 선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숫자죠, 문자열이죠, 날짜죠, 문자열이죠. 거기에 맞춰서 메서드를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rs.next를 다시 만나게 되면 커서는 첫 번째 레코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rs.next가 한 번 더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커서가 다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코드를 대상으로 1번, 2번, 3번, 4번이거나 num, name, 벌스, 폰이거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실행을 하면 result set에 들어있는 레코드 수만큼 반복을 할 거고요. 반복해서 콘솔에 출력해 줄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그랬더니 에러가 났네요. 자, 1. 홍길동 날짜 잘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부적합한 열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 에러가 난 부분이 어딘지 확인해 보면 2줄에서 에러가 났네요. 자, get string에서 꺼내오는 게 뭐예요? 어드레스 컬럼의 값을 꺼내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드레스 컬럼이 있나요? 없죠. 폰이죠, 폰.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폰이라고 다시 적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1번 홍길동 생일 번호 2번 임꺽정 생일 번호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쿼리문을 실행했을 때 실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동일하게 자바에서 자바 코드를 통해 실행한 거죠. 그래서 잘 동작이 끝나고 나서 finally에 자원을 해제해주고 있습니다. result set을 close, statement를 close, connection을 close 해서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DB 연동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이번엔 select 내장 함수 count를 이용해서 레코드의 개수를 확인하는 쿼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ount 값이 두 개다.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 라고 돼 있고 여기다 별칭을 둬 볼게요. cnt라는 별칭을 둬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cnt라는 이름으로 2 값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같이 집계함수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결과를 얻을 때는 하나의 결과만 나와요. 하나의 결과. 이 쿼리문을 자바에서 똑같이 활용하고 싶다면 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select count as cnt 그래서 커넥션을 하고 마찬가지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쿼리를 전송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물 result set이 아까 하나의 레코드만 있었죠? 그러면 반복해서 돌릴 필요 없이 조건만 판별해도 되는 겁니다.
리절트 셋의 첫 번째 커서를 확인해서 첫 번째 커서에 있는 값을 정수값으로 꺼내온다. 1번 컬럼을. 나머지 커넥션을 종료하는 부분 동일하고요. 이걸 실행해 보면 레코드 수는 2다 라고 이 값을 꺼내올 수 있겠죠. 또는 CNT라는 이름을 별칭으로 줬으니까 CNT라는 컬럼 이름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쿼리를 전송하고 싶으면 쿼리문을 준비하고 커넥션 준비해서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쿼리 전송하고 결과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쿼리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num 값이 2인 레코드를 검색해서 이 컬럼만 선택해 봅니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걸 자바 코드로 실행해 볼게요. 자, 똑같이 준비를 해서 쿼리문만 이번에 스트링을 갖고 그냥 간단히 작성을 했습니다. 동일한 쿼리문에 뒤에 search number. 이 search number는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번호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2번을 검색하기 위해서 문자열에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값 순회하면서 출력했고요. 실행해 보면 SQL 디벨로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검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한 쿼리문에 name이 임꺽정인 걸 검색해달라.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 부분만 수정해 볼까요? 자, 앞에서 사용했던 코드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번엔 검색할 이름 그리고 name의 어떤 값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임꺽정이 뭔지 모르겠다. invalid identifier 라고 나옵니다. 임꺽정이 뭔지 모르겠대요. 이게 왜 그럴까? SQL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나요? 이 쿼리문은 디벨로퍼에서 동일하게 동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걸 실행해 보면 동일하게 임꺽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오라 00944 이렇게 문자열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네요. 왜 그런고 하니 홀다운표가 들어가야 돼서 그러면 여기다가 홀다운표 이렇게 표시해줘야 제대로 들어가겠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봅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결과를 얻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사용자의 입력값이 쿼리문에 사용되는 경우 지금 이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정해놨지만 여러분이 게시판에서 뭐 이름으로 검색한다든지 게시글 내용으로 검색한다든지 그럴 때 입력한 값이 쿼리문에 사용이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지금처럼 사용자의 입력값을 있는 그대로 쿼리문에 전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용자의 입력값에 이런 식의 값이 들어오면 이 문자열이 이곳에 끼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됐을 때 쿼리문을 보시면 name 뒤에는 빈 문자열이고요. 오어 연산 그리고 1는 1 조건식이에요. 조건식 앞에는 거짓 뒤에는 참 그 다음 대쉬 해서 빼기를 2번 썼죠. 이렇게 썼더니 결과가 누가 나왔어요? 홍길동이 나왔어요. 자, 만약에요 이게 if문이 아니라 while문이었다면 다 나옵니다. 자, 이건 SQL 구문의 특징인데 where은 조건식이긴 하지만 어떤 조건에 맞춰서 특정 레코드를 선택하는 역할이 아니라 뒤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면 결과 레코드 목록을 확인하게 돼요. 참이면 그냥 수행이 됩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수행이 돼버려요. 그 조건에 맞는 것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조건식이 참이면 앞에 이 쿼리는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SQL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상한 값을 이렇게 입력했을 때 쿼리문의 동작 자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걸 SQL 인젝션이라고 부릅니다. SQL 쿼리 구문을 주입하는 거죠. 이거 해킹에 활용되는 공격 기법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야금야금 탈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제 서버에다가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테스트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만약에 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혼자서 SQL 인젝션을 공부할 때 SQL 인젝션을 검색해서 공부하시면서 내가 만든 서버에 내가 만든 테이블에 테스트를 하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력값이 쿼리문에 사용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사용자의 입력값을 쿼리문에 활용해야 된다면 지금처럼 서치 네임에 들어있는 이 문자열이 쿼리문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SQL 쿼리문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값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Prepared Statement 동일하게 SQL 패키지에 들어있고요. PSTMT라고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그러면 PSTMT 다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코드가 조금 수정돼야 되는데 커넥션으로부터 스테이트먼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prepared statement는 동작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자, 파파고에서 prepared statement를 검색했더니 준비된 문장이라고 번역이 되네요. 자, 이 녀석은 커넥션으로부터 커넥션을 통해서 쿼리문을 전송하기 위해서 SQL 문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prepare statement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쿼리 문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쿼리문도 사용자의 입력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 부분에 그냥 물음표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써줘야 되는 인용부호, 홀다운표도 없죠. 그냥 물음표. 이걸 바인딩 변수라고 부르고요. 연결해주는 겁니다. 쿼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 준비된 쿼리를 이용해서 커넥션의 연결을 통해서 쿼리를 준비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준비된 쿼리문에는 이 물음표에 바인딩될 값을 세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SQL 문장을 준비해 주고요. 그 prepared statement 객체에다가 set 물음표에 들어갈 값. 여긴 지금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string이라고 해서 첫 번째 바인딩 변수의 search name을 세팅하겠다. 여기다가 물음표가 여러 개 더 추가가 됐다면 1번 물음표, 2번 물음표, 3번 물음표, 4번 물음표에서 각각의 번호에 맞는 값을 세팅해 주셔야 되고 그때 세팅할 때에도 set int, string, date 이런 식으로 자료형에 맞는 형태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쿼리문에 활용될 수 있는 인용부호들이 있다면 알아서 escape, 제거할 것 제거하고 식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execute query 할 때는 이미 준비된 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쿼리를 줄 필요가 없어지고요. 자, 아까는 전체 목록이 나오던 형태였는데 동일하게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결과가 안 나오죠. 이 물음표에 이 값들이 세팅이 될 때 이런 애들은 escape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훨씬 안전하게 쿼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리 쿼리를 준비해 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더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인딩 변수를 활용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테이트먼트만 사용해도 되지만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이런 SQL 인젝션과 같은 악의적인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값이 존재하지 않고 앞선 예제들처럼 그냥 정해진 쿼리만 전송되는 거라면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셔도 무관하고요. 자, 그럼 동일하게 바인딩 변수를 활용하는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엔 select 값을 꺼내 올 건데요. 조건식에 오어 연산이 들어가 있네요. name이 무엇인 거 또는 번호가 무엇인 거. 그래서 검색할 이름은 홍길동이고 검색할 번호는 1번이라고 했을 때 prepare statement를 활용했기 때문에 바인딩 변수 부분 얘가 1번, 얘가 2번이죠. 1번, 2번. 그래서 보시면 커넥션으로 쿼리문을 준비한 다음 prepare statement에 set string, set int 해서 1번 바인딩 변수에는 search name을 2번 바인딩 변수에는 search num을 그러니까 요 1번 부분에는 알아서 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여기 세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인딩 변수 물음표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홍길동이 검색이 됐고요. 5어 연산이니까 여기에 2번을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동도 검색이 됐고 2번도 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 물음표 번호 1번, 2번 미리 준비된 쿼리문에 필요한 부분의 값만 세팅해서 쿼리를 전송한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예외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커넥션을 해제하는 부분도 다 동일하고요. 자, 이번엔 인설트 한번 볼까요? 삽입. 자, 값을 삽입할 때 지금 보시면 번호, 이름, 핸드폰 번호, 생일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컬럼 정의된 순서대로 삽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사용자가 입력한 값,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고 그 다음 생일 부분은 그냥 현재 시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쿼리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입력받는다고 하면 이 두 개의 값을 인설트 쿼리에 활용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바인딩 변수는 임꺽정이 들어가는 부분,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쿼리를 사용해서 인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인설트 이렇게 값을 넣을 거고요. value는 num에 들어갈 값은 시퀀스에서, name에 들어갈 값은 바인딩 변수, birth에 들어갈 값은 현재 시간, phone에 들어갈 값은 바인딩 변수. 얘가 1번, 얘가 2번이겠죠.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이름과 번호를 입력받고 커넥션을 얻어온 다음 미리 쿼리문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바인딩 변수 1번, 2번에 각각 값을 세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해당 쿼리문을 수행하는데 앞에서 해보셨던 것과 좀 다르게 insert, update, delete 쿼리를 전송할 때는 execute, update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select 할 때는 쿼리, insert, update, delete 할 때는 update 두 녀석이 달라요. 왜냐하면 select 쿼리의 결과는 레코드들이 오잖아요. 데이터들이 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set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result set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insert, update, delete 같은 테이블을 조작하는 구문은 말 그대로 쿼리문이 수행된 후에 결과물로 돌아오는 건 insert된 개수, update된 개수, delete된 개수만 반환이 돼요. 정수값이 그냥 반환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동일한 메서드를 가지고는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쿼리를 사용해도 되는데 문제는 결과값을 얻어올 때 리절트 셋으로 얻어와야 되니까 활용할 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메서드를 사용해야 되고 이 녀석이 반환하는 건 정수값이다. 이것만 아시면 인설트만 했을 때 여러분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다 이해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왜냐? 업데이트나 딜리트 할 때 쿼리문과 바인딩 변수 부분만 달라지는 걸로 잘 세팅하면 나머지 그대로예요. 이 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값이 삽입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할 이름 이순신이요. 저장할 번호는 011-123-45672요. 자, 1행이 삽입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커넥션은 잘 종료가 됐겠죠? 그러면 SQL 디벨로퍼에서 전체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순신이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삽입이 된다는 건 업데이트, 딜리트 전부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다면 num이 1번인 회원에 대해서 이름을 김길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한 행이 업데이트 됐다. 확인해 보면 바뀌었고요. 김길동으로. 딜리트를 한다 그러면 3번을 가진 넘버가 num이 3인 레코드를 삭제한다. 이걸 삭제한다는 거죠. 그럼 이 한 행이 삭제될 겁니까? 삭제될 겁니다. 한 행이 삭제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삭제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커밋까지 해서 적용시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이걸 활용해서 인설트 하는 개념 활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개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트랜잭션 개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전송할 때 여러 쿼리를 하나의 작업 단위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죠. 마지막 커밋했던 시점으로부터 작업을 수행하고 모두 성공하면 새롭게 커밋, 모든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작업했던 모든 내용을 마지막 커밋했던 시점으로 취소, 돌아간다. 롤백. 그래서
커밋과 롤백이라고 하는 이 범위만큼이 트랜잭션이 되는 거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현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는 새로운 정보를 삽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기존에 사용했던 마지막, 지금 위에서 바로 썼겠죠? 바로 사용했던 마지막 시퀀스 번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누구인 녀석의 번호를 마지막 시퀀스 번호로, 이미 사용했던 번호로 수정해 보고 있죠. 이러면 당연히 PK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기본 키라서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 없어서 익셉션이 발생할 겁니다. SQL 에러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중복된 번호로 넘버를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김길동이 1번인데 이 번호를 기존에 사용됐던 번호로 변경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그동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개념인데, 커넥션 객체에 set auto comm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용도로 get auto commit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동으로 커밋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set auto commit에 false라고 하면 자동 커밋을 해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자바에서 DB 연동할 때 이 커넥션 객체는 쿼리를 전송하면 바로 커밋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동 커밋을 해제하고 인설트를 동작시키고요. 이어서 업데이트도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까지 성공을 하면 직접 커밋, 그리고 오토 커밋을 다시 켜주고 있죠.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쿼리문이 동작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SQL 익셉션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캐치 블럭에서 뭘 하고 있냐면 메시지 확인해 보고 스택 트레이스로 문제점 확인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현재 커넥션으로 작업했던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커밋했던 시점으로 돌려버리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료하겠죠. 자, 지금 쿼리문은 인설트 후에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두 작업인 건데, 자, 인설트는 무조건 됩니다. 왜냐하면 넥스트 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번호가 겹칠 일이 없고 자동으로 현재 날짜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 네임과 폰 부분은 뭐 유니크도 아니고 그냥 막 집어넣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설트는 무조건 동작할 거예요. 하지만 업데이트는 인설트 후에 넥스트 벨 했을 때 마지막으로 증가했던 값, 그 값을 그대로 커런트 밸류, 현재 시퀀스의 값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에러입니다. 그러면 앞에 인설트 했던 내용이 취소가 되는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면 1행이 삽입되었습니다 라고 떴고,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업데이트 동작에서 기존에 사용됐던 숫자를 쓰기 때문에 유니크 제약 조건에 대해서 위배했다, 이런 오류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했던 곳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니까 이 시점에 점프 뛰어서 커밋이 안 됐겠죠. 롤백을 만나서 취소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SQL 플러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변화가 없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업데이트 할 때 여기서 넥스트 벨을 이용하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겹치지 않겠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삽입됐고 수정도 됐어요. 확인. 새로운 이순신 삽입됐고요. 김길동의 번호가 마지막 번호로 수정이 됐죠. 하나 더 증가된 번호로 수정이 됐죠. 다시 커런트 밸류를 이용하면 삽입됐다고 뜨지만 결국 겹치는 번호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는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수정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 커넥션의 커밋을 false로 만드는 것과 true로 만드는 것, 자동 커밋을 설정하고 해제하는 개념이고, 커넥션으로 직접 커밋 할 수도 있고요. 롤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적절히 활용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공부할 때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죠.